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디세이는 스파르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뭘 봤냐면은, 그리스가 왕정에서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뭐 이렇게 무난하게 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피해 역사, 뭐 피라기보다는 반동과 또 다른 반동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참수까지 맞죠. 참수, 독재자. 그러나 이제 선정을 펼치고 그때 사실 귀족이 많이 몰락을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들은 뭐 또 변변치 않아, 그죠? 그 대단한 업적을 이룬 그 황제들 아들이 변변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면은 정말 예외적으로 강희, 옹정, 건륭제, 이 청나라 때의 이 양반들이 좀 괜찮았고, 대부분은 형편 없단 말이에요. 형편이 없어. 근데 그 형편 없을 때 뭐 복잡하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아들이라든지 뭐 또 이제 그 권력을 쟁취하지 못하고 되는 과정에서 스파르타의 개입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러면 스파르타가 이제 그때 처음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스파르타는 일단 도리아인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도리아인의 남하, 도리아는 여기가 그리스죠. 여기 요즘 위에요, 위. 북방민족이에요. 북방민족.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뭐 이제 역사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부연이 뭐 삼한, 그리고 뭐 예맥 쪽이니 막 이런 관계들 막 분석하고 그러잖아요. 언어 가지고 이제 주로 하던 거 이제 유전자 가지고도 이제 막 해볼 수 있고, 그러면은 막 갑자기 저 서쪽 지방까지도 유전자가, 그쪽 유전자도 막 나오고 하죠. 그때부터 다 있었으니까, 교류가 서역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원래는 같지, 원래는 그 인도 유럽 어족으로 갔지만은 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둘이 다른 종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어가 다르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의 암흑시기, 중세 암흑시기와 같은 암흑시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거를 대충 300년 정도로 잡더라고요. 근데 도리아인이 어쨌든 기원도 한 10세기 정도부터 해서 한 6세기 뭐 이 정도, 좀 길게 잡으면은 그 정도까지 뭔가 그리스에 들어오고 정착을 하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 정착이라고 하는 정복이에요. 거기 스파르타는 확실해. 그냥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도리아인이 스파르타인데 우리가 볼 땐 다 그리스인이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페르시아랑 전쟁할 때 300 스파르탄이 이제 그 역할을 하잖아요. 역사적으로는 딱 300명만 있었.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그때 페르시아와 싸웠던 전사들이 있지만은 300이 이제 상징처럼 됐죠. 영화 300도
두 번이나 있었고, 더 있나 모르겠다. 저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거랑 그거보다 옛날에 나왔던 300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네루가 썼던 그 300에 대한 얘기. 근데 도리아인들이 내려왔을 때 암흑 시대로 만들어버려. 왜냐, 도리아인은 철기가 빨랐거든요. 여러분 그리스 교과서적으로 이제 배울 때 춘추전국이나 인더스나, 인더스가 아니라 겐지스 쪽이나 그 그리스 얘기할 때 철기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경과 또 이제 무기라든지 이런 체계의 변화, 무기가 변하면 이제 군대 편성도 다 달라지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귀족들이 하나의 스포츠였다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같은 평민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 귀족 같은 분들 많을 텐데, 그래서 막 일기토하고 하는 거야 진짜로. 근데 이제 평민들이 이제 철기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나가서 이제 싸우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사회들이 바뀌잖아요. 철기가 바꾸잖아요. 근데 그 철기가 바로 스파르타. 도리아인들은, 자, 이쪽이 히타이트가 있었거든, 예전부터. 히타이트, 스키타이 이런 데가 요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영향을 받는 그 곳이 철기를 고대의 고대부터 썼어. 근데 그거를 제외한 다른 문화가 별로 없지. 그러니까 뭐 하나가 센데 나머지가 없는 경우가 지금 사실 오늘이 이제 오늘이 18일이 되는 건가? 11월 18일 2022년 11월 18일 어제 빈살만이 와가지고 이제 뭐 이재용이고 누구 다 만났던데, 제가 그때 어저께였나 하여튼 좀 그것만 가지고 되겠나 싶은 괜히 초치는 얘기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 양반은 나보다 한참 동생인데 한참 형처럼 보여가지고 빈살만. 근데 그 양반이 자산이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수천조. 진짜 그런 양반인데, 이제 오일을 통했던 그 머니를 이제 새로운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해서 계속해서 발전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건데, 이쪽에 철기 강했던 데는 아마 거기도 그런 노력을 했을 거야.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문명의 아주 여러 영역의 저력들이 충실한 데한테는 안 되는 거지. 안 되니까는 둘 다 흔적이 없어지잖아. 근데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흔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리스라고 하는 그 안으로 포함이 되죠. 예전에 그리스는 그러니까 여기만 그리스 아니에요. 이런 데도 다 탈레스 나온 곳이라든지 피타고라스 나온 곳,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좌청룡 우베코처럼 이쪽도 다 그리스고, 심지어는 이 끝까지, 이 끝에 있는 게 바로 이베리아 반도 끝에 있는 게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헤라클레스. 창피하네. 사람이 저기 있었는데. 거기까지 다 무역을 했다. 그리스는 무역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의 본토에는 굉장히 무역이 발달했고요. 이미 무역이라든지 문화의 저력이 점점
그리스 쪽으로 옮아온 그 미노스를 통해서 옮아온 과정을 봤죠. 그리고 그리스라고 해도 이제 아테네 중심이 있고 스파르타 중심이 있지만은 폴리스가 실제로 1000개도 넘는 폴리스들이 있는 거예요. 폴리스들의 연맹체예요. 같이 무역하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세력 확장이 되냐면은 식민지를 개척하거나, 그 개척하는 게 그런 식민이 아니라고 그랬지. 이주하는 거예요. 이주. 이 지중해 근방 어딘가로 이주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역하면 이게 잘 남거든. 그리고 이제 그런 노하우가 이 원래는 오리엔트라든지 인도 쪽이나 이런 데가 오래전부터 무역을 했죠. 근데 이제는 그리스가 이제 그런 거를 잘 하고 다른 문명도 고르게 이제 막 성장을 하던 시기야. 모든 영역에서. 근데 도리아에는 말씀드렸듯이 오일머니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철기만 가지고 있는 거야. 철기 하나만. 북한이 핵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무기 하나만.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확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사실 죽지 못해 하는 겁니다. 그게 먹고 살려고. 맨 첫 편에 아나톨리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지 이집트 쪽으로 그 문명 빛이 간 게, 첫 문명이 꽃피운 것이 멜서스의 말처럼 인구는 기하급수적, 식량은 산술급수적. 이 그래프가 안 맞아. 어제 수학이 쉬웠다고 뭐 뉴스에서 하는 거랑 학생들이랑 또 다르니까는 비슷하거나 쉬웠다고 하더라고. 이런 그래프가 안 맞아. 그리고 그거는 사실 그 서양 사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진짜 맞는 말이 없어요. 동양은 일찍부터 이제 비료도 쓰고 아주 일찍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을 했는데, 서양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늦게 발달이 되거든요. 농업 기술이라 이런 게. 상대적인 거지만. 그러면은 인구가 폭발하면은 그리스가 식민지를 막 그렇게 많이 건설한 것도, 이민을 많이 간 것도 인구가 폭발해서야. 무역하면서 먹고 살만하니까는 인구는 폭발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먹을 게 나는 건 아니잖아. 올리브유랑 포도 나오고. 그러면은 무역을 해서 먹을 걸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민을 가거나, 식민. 그래서 지중해를 삥 둘러쌌지. 근데 이 위쪽 애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어. 내려와서 그냥 작사를 내는 거야. 암흑시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그 암흑시기에 실제로는 이 중장보병, 그리스 중장보병, 세계사 교과서 거의 제일 앞부분에 나왔던 그리스의 중장보병과 뭐 평민과의 관계, 뭐 이거 평민 성장 이거 관계, 그 평민들이 다 무역하고 하면서 원래 좀 돈 좀 있던 사람들이 중장보병이 가능하지. 근데 그게 스파르타에서 온 거예요. 도리아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히타이트가 망하면서 그쪽 동네에 좀 퍼져 있었어, 철기가. 근데 그거를 아주 잘 했던 데가 몇 곳이 있지.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리아야. 근데 그 도리아가 기하급수와 삼술급수의 그 차이 때문에 어디로 가? 내려가는 거야. 왜냐면 이제 그때는 거기가 좀 잘 사는 동네가 이미 돼버렸잖아요. 그리스가 괜찮은 동네가 이미 문명의 빛이, 문명의 수준이 점점 그쪽으로 올라오고 있던 시기쯤에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제가 한 10에서 6,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6으로 잡았는데 뭐 실제로는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7세기 이 정도를 암흑시대라고 보통 그 역사책에는 나와요. 근데 그 조금 더 제가 널널하게 잡은 거지. 조금 더 일찍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했을 것이고, 인구가 폭발하니까. 그리고 한 마이너스 6세기 뭐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리스 세계의 또 다른 일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 스파르타는 과연 어떤 곳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두정 비슷한 민주정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왕정은 뭐 일찌감치 날아가고, 그 다음 귀족정도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귀족들이 힘을 못 쓰게 됐는데, 이 독재자가 귀족들을 많이 숙청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같은 그리스 문화에 묶을 수 있는 스파르타는 왕정이죠. 왕이에요, 왕. 왕이 그 사회가 군대예요, 군대. 그냥 뭐냐면은 내려왔더니 힘은 자기들보다 약하고, 무력은 약하고, 철기뿐 아니라 힘도 더 셌을 것 같아, 스파르타가. 느낌이 딱 그렇잖아. 스파르타 완전 근육질의 막 도리아인들 밑에 그냥 다 제압해 버리고 나면은, 원래 그리스에 있던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완전히 노예화 시키는 거야. 계층이 확실히 나뉘고, 굉장히 소수가 다수를 지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그 소수가 엄청난 육체 능력을 가지고 있어. 300이 괜히 그렇게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엄청났을 거란 말이죠. 정예군들이잖아. 근데 이 스파르타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유지했느냐. 일단은 민주적으로 하면 안 돼. 왕이 통치를 해야 돼, 일단. 그리고 우수한 애들만 딱 봤을 때 태어났는데 비리비리하다 그러면은 그냥 죽여요. 저 슬림하고 그래가지고 태어났을 때 약했을 것 같죠? 저는 우량아였습니다, 실제로는. 예전에, 그러니까 전 딱 태어났을 때만 체중이 3.4 우열하는 게 있었거든요. 가장 건강하면서 우량아, 이 상징이 70년대에는 이제 3.4를 기준으로 했어요. 제가 딱 3.4였고, 모르지, 그때도 뭐 팔다리나 이런 길이, 이런 게 좀 길었으면은.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 100일 사진 보면은 그때는 조금 통통한 느낌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량아로 태어나지 못하면은 죽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그리고 일곱 살부터 30살까지 그냥 군 생활 비슷하게 단체 생활을 시켜요. 특히 우수한 남자, 우수한 여자, 거의 이제 육체적인 그거를 말하는 거지. 거기에서는 이 기회가 많아. 그래서 그 여자가 유부녀라고 해도 우수한 남자의 자식을 막 낳게 이렇게 하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이상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아주 튼튼한 애들만, 그런 집단이야. 그런 소수의 집단인데 다수의 그리스인들을 제압을 하면서
그래서 그리스인들 중에서도 튼튼한 애들 많았을 거 아니야. 헤라클레스 같은 애들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은 밤에 슬쩍 가서 죽여. 그렇게 해가지고 거길 통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의 또 다른 한 축이었던 스파르타가 결국은 페르시아 막는 데는 스파르타가 사실 그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300분 아니라 바로 중장보병이 스파르타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장보병 한 애들은 몸이 막 힘이, 내가 그 우량아로 태어난 거를 지금까지 고기만 섭취했었어도 되게, 저는 실제로 고기를 먹으면 바로 근육이 많이 붙거든요. 막 근데 걔네들은 이제 또 거기에 딱 군사훈련 엄청나게 하니까 비리비리한 애들은 일단 제끼고 그렇게 하니까 엄청나겠지. 그런 애들이 아주 군사주의 왕정, 군국주의 왕정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재생산, 좀 그렇다, 이상하게 짝을 맺어주면서 유부녀도 막 그렇게 이상하지. 그렇게 하면서 나온 게 스파르타라는 거야. 오늘은 스파르타였어. 스파르타.